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무언가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인데,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변하면 좋겠다, 바뀌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이제 기도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결과가 좋지 않을 쪽으로 바뀌는 것이냐. 그랬을 때 결과 관계없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갈구하는 그거를 기도다,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는 바뀌었는데 그 방향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결과가 불행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그건 하나마나한 기도가 되는 거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은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불만스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더 바랄 것이 있다. 그럴 때 또 기도의 종류는 내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타, 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또 그런 것이 기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어쨌건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이 뭘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뭘 바라면 내가 이루어주마, 이런 말을 살아계실 때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디 경전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수행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타력신앙이 불교 안에서도 생겨나고 기도를 열심히 일심으로 하면은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다. 이래서 기도가 수행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기도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나도 이제 기도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로또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오늘 이제 대학 입시 있으니까 이제 정답표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든지, 정답표를 알고 있다가 뭐 하루 전날 다 이제 기도 입지한 사람만 싹 전화기에다 싹 이렇게 문자 전송해주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겠죠. 들어준다고 한다면. 좀 뭐 내일 주가를 싹 한번 넣어주면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뭐, 입이 쭉 벌어지겠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죠. 로또가 복권 당첨되고 난 다음에, 주식이 오르고 난 다음에, 대학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한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몸이 건강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으면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건강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먹고 살만한 수단, 가난해서 남한테 돈 빌릴 일 없다. 그 정도 되면 뭐 살만한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어른들은 애들한테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게 잘 먹이고 운동하라고 그러고, 또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친구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 다음에 공교육 학교 넣어가지고 영어 배워라, 수학 배워라, 뭐 배워라. 그래서 이제 무슨
살아가는 기술, 돈을 얻는 기술, 그런 거를 또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위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사교육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육은 사실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소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기업에 비밀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현실이 비밀이 없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학 들어가야 되고 연고대 들어가야 되고 서강대 들어가야 되고 어느 날 학교 가야 한국 사회에서 지나라들 방법변화 낀다. 이걸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거기만 가길 원하는데 그 학교 정원이 몇 명 되겠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 정원은 얼마 안 되고 아이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 안 간 사람들은 1차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1차 탈락한 애들이 돼. 이게 사회적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는 썩은 사회예요. 이 사회는 썩은 사회라고. 사회 얘기하니까 여러분 관계없는 것 같죠? 그 사회의 구성원들 여러분들입니다. 저 새끼와 관계없을 때는 비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새끼가 이번에 서울대학 학교 가야 될 상황이 되면은 거기 동참을 하는데 지금 태어나가지고 나아이를 키워서 처음으로 실험대에 올려서 애 점수를 엄마가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먹이려고 하고 있다고. 엄마 아버지 마음에도 똑같이 서울 쪽에 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훌륭한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 아이고 들어가면 내가 잘 키웠고 못 들어가면 내가 못 키웠고 이렇게 한다면은 당신들 때문에 사회가 썩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들 때문에 사회가 썩고 있는 것이요. 그럼 나하고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물론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교육을 제대로 받기로 했습니까? 남하고 더불어 잘 사는 교육을 한번 받기로 했습니까?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우리가 먹을 것 있으면 서로 주워 먹는 그 시절에 일본 같은 데는 밖에 나가 절대 남한테 피해주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일본이 1등 국가, 1등 국민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 못 받고서 자랐어요. 그런 교육 못 받고 자란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야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우리만큼밖에 못 키우겠지. 그래도 바지런하고 머리가 좋고 변화에 민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북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코리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거는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상적인 이야기죠. 끝에서 보는 이야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만큼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내 집 밖의 사람하고까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집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사랑해야 될 것이고 내 집안에 있는 사람도 조금 서먹서먹하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점수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교감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내 새끼고 이미 내 엄마인데 이미 내 아버지고 이미 내 자식인데 그 아이가 지구상에서 단 하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지구상에 단 하나 그 아이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른다 하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 것들이 더 우리나라 무슨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나는 전부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게 일본 건너가가지고 일본 열도를 그렇게 열광시킨 이유가 가족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주제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경제동물이 돼가지고 돈 번다고 하다가 가족하고 멀어진 일본 사람들이 아마 그걸 보고 가족애를 처음 느껴서 심지어는 마음 치료까지 됐다는 그 드라마를 보고 마음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 쉽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모르냐, 스님 말하는 걸 우리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냐, 스님 말하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도리가 없지 않냐. 안 가면 쳐져버리는데. 스님 말씀 대로 안 하면 쳐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도리 없이 해야지. 여기에 이제 온 국민이 서로 탓하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생산하는 사람은 소비자 때문에 생산한다 그러고, 소비자는 만드니까 쓰지 그러면서 똑같이 런닝머신 위에서 런닝머신 속도는 더 높아지고 둘 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들은 팽팽 들어가고, 소비자는 소비자들이 팽팽 들어가야지. 소비자들은 사려면 자꾸 돈을 벌어야 되지.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 삼성에서 현대에서 만들어내면 사야 되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죽으라고 뛰어가 하는 게 그걸 사는 거예요. 죽으라고 뛰어서 돈 벌어서 하는 일이 그 짓이라고.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키운 게 그 짓이라고. 그래 학교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또 서열 먹여줄 거 아니겠어요. 빤한 이치죠. 이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이거를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니까 도리가 없다. 뭐 그대로 가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강남에 있는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제 내 개인적으로 아는 알만한 사람이, 세계에서 꽤 알려진 알만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도 이제 애가 대학을 가야 될 입장인데, 자기 부인의 친구 딸이 공부를 별로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걔를 대학 보내기 작전을 돌입을 했는데, 지금 걔도 고3인데 고2 1학기 때부터 점수 올리는 이제 선수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걔를 키우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든답니다. 1년에 2억 4천만 원. 그 돈까지 지금까지 왔대요. 그래서 걔는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분명하답니다. 성적이 굉장히 올랐대요. 성적이 굉장히 올랐대요. 또 같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정기율동을 늘 했던 애인데, 그럼 서울대학 법대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아팠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놀이 삼아 보면서 행정고시 합격했어요. 3개월 동안 놀면서. 그러고 허리가 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놀면서 왼고시에 가서 30일 합격한 애가 있어요. 박재화이라고 유명한 애가 있는데, 판사하다가 지금 대학 교수합니다. 자기 부인은 판사고. 근데 그 놈이 어제 그 친구들 만나고 그러더래. 서울서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 환장하겠다고. 저놈은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둘이 왔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랬대요. 공부는 돈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요새는 공부를 돈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웃더래요. 그러니까 지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가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1등하면 모를까. 그 외에는 부모가 도와주려면 돈으로밖에 안 돼.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몰입돼가지고, 내가 끝까지 그래도 싸워서 이기리라 그들하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형마트가 캐시를 해봐야 걔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봐야 키울 수가 없다고. 이 사회적 문제를 모두 다 인식하고 이 문제를 내 자신으로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에 내가 굴복해서 세상이 그런 것이다 하고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 있는 놈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서울에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서울 주변에 2천만 명, 2천만 명이 살아가는데 2천만 명이 사는 그 위성도시에서 요새는 무슨 뭐 큰 아파트 단지에도 무슨 마을 갖다 붙이잖아요. 이름을. 고려대학 하나만 들어가도 플래카드 요새 붙는답니다.
거기서 100만 명 되는 그런 도시에서 고려대 영대 들어가도 그 털가루 가서 붙인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붙이듯이 그렇게 붙인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애들이 다 들어간대요. 지방에 있는 애들은 극소수 진짜 머리 좋은 애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가봐야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그거 가봐야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걔하고 못 들어가는 애들하고요, 이 지금 수학 능력 시험 그거 가지고 하니까 점수 조금 차이 나는데 실제 거의 차이 없어요. 실제 거의 차이 없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인맥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내 아이가 조금 처졌다고 내 아이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내가 애 잘못 키웠다 생각하면은 바보입니다, 바보. 절대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애들이 다 이상한 모습이 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길을 잘 만들어주고